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작품은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황순원의 이제 소설이에요. 자, 이 작품은 소설이고요. 자, 시대적으로는 6.25 전쟁 이후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라기보단 6.25 전쟁 그 중인 거죠.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니까 뭔가 제목이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목은 되게 감성적이지만 어떤 전쟁 속에서 있는 전쟁 중의 어떤 인간들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이야기 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명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 다리 다친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머니즘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친구들이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굉장히 간결한 문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간결한지 복잡한지 잘 몰라요. 그쵸? 근데 이 문체는 간결하다, 좀 문장이 짧다라는 거예요. 주로 인물의 어떤 행동과 심리를 많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묘사하는 간결한 문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세 인물의 내면까지 모두 다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전쟁 중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주대위, 가장 높은 사람이죠. 현중이, 그 다음 사람, 그다음 김일대명, 그 쫄따구죠.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현중이는 부상을 당하여 이동에 방해되는 주대위, 즉 지금 주대위라는 가장 높은 사람은 부상을 당했어. 다리 부상. 그래서 현중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은현중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중이는 주대위가 짐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주대인은 이를 외면한다. 즉 주대인은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중이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절대 죽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주대인은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의지가 강한 인물이에요. 자, 결국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고 김일병이 혼자서 주대를 업고 이동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김일병도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왜냐면 여러분 이 군화가 되게 무겁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체력에 부친 거죠. 힘이 들어서.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김일병은 이러한 신발에도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pot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김일병의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즉 인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혹은 군대의 pot소리는 pot소리인데 아군, 우리의 편인 그런 pot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즉 어떤 삶에 희망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은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요하고 힘들어서 내쉬는 거친 숨소리밖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약간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굉장히 죽음의 위험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주대인은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대이가 지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든 살려고 무슨 소리 하나라도 안 들릴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대위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주대위가 굉장히 귀가 좋고 약간 듣기만 해도 이게 어느 나라, 어느 군이 쓰는 총소리인지 다 알아맞힐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군인이거든요.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일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위가 말한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대위가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알 수 있죠. 주대위의 능력.
즉 굉장히 이런 귀 듣는 거에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10리길도 못 되었다. 왜냐하면 김일병이 혼자 주대를 업고 가고 있으니까 힘들겠죠.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를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으 지금 산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한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죠. 김일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어져 거의 기는 신용이었다. 주대인은 김일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라고 해서 김일병이 지치면 지칠수록 주대인도 같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좀 줄어들겠죠. 즉 주대의 입장에서는 김일병에게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내가 살 확률도 조금씩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노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까끈득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자, 이렇게 산에서 까마귀가 뭘 쪼고 있었다라는 거는 거기에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먹을 게 보통 어디 있겠어, 산에. 그치? 어떤 죽은 동물의 시체나 인간의 시체 같은 거인 거예요. 그쵸? 사람의 시체였다. 그래, 뭘 먹고 있나 했더니 사람 시체를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한마디로 현중이가 이 두 명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죽게 된 게 현중이었다라는 거야. 자, 보니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현중이는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라고 두 명을 버리고 떠났죠. 왜냐하면 주대의를 업고 가서는 모두가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러나 가장 먼저 죽은 인물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죽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 그치?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기적인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은연중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선택보다는 조금 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선택을 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한마디로 봐봐. 이 사람이 아직 군화를 신고 있었다라는 거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김일병보다 더 체력은 좋은 상태였어. 체력이 좋은 상태였는데 발을 헛디딘 거겠죠, 낭떠러지로. 그래서 굴러떨어져서 죽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엔 이미 눈알은 없어 떼고 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대. 아, 정말 우리가 솔직히 시체를 볼 일이 없죠. 근데 심지어는 시체에 눈알이 없는 것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즉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 누웠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잠시 후 김일병은 무엇인가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자, 보니깐요. 지금 두 사람은요,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뭔가 기운이 빠졌어. 왜냐면 동료의 죽음을 보니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동료의 죽음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좀 있었겠죠. 왜냐면 나랑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리고는 갑자기 김일병이 나서서 벼랑 쪽에 가서 막 돌을 집어 던져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은 한때는 동료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동료에 대한 마음, 동료애라고 할 수 있겠죠? 동료애고요. 두 번째는 '자기도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는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병은 도로와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버렸다. 한마디로 돌을 던져도 던져도 까마귀가 계속 날아오니까 뭔가 포기한 거죠. 체념하고 절망하는 거네요. 그쵸?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다 봤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밀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즉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게 뭔가 엄청 가깝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음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안 했다는 거야.
내일쯤엔 까마귀가 자기네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데이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보단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죽는 것보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거야.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들어왔던 김일병은 주데이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를 좀 듣게 갑자기 또 주데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봐. 채진한 모간의 소리로 "포소릴세"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포소리는 약간 좀 대포소리 말하는 거잖아.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거야. 진짜 있는 소리인 거야. 어느 편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 했더니 이 주데이의 간별이면 틀림없는 것이었다. 왜? 주데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데이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라고 해서 너무 먼 거야.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보니깐요. 지금 이 부분에서 포소리가 들리면서 두 사람은 어떤 삶의 희망을 지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병이 막 번뜩 일어나 가지고 "정말요? 어느 나라 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40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멀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야. 즉 두 사람은 아주 잠시나마 삶의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게 금세 꺼져 버린 거죠. 왜? 너무 멀어서 어차피 김일병이 주대를 업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실망감이 몰려오겠죠. '아 뭐 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어서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얘는 뭐 틈만 나면 누워, 그쵸? 자, 또 한 번 체념한 거죠. 그쵸? '아 뭐야.' 이렇게 체념하고 절망한 거죠. '아 그럼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대. 자, 지금 주데이가 지금까지 피해왔던 어떤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자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인 거죠. 왜냐면 나 때문에 지금 얘도 못 살겠다라는 거지.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 듯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병이라 하더라도 혼잣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라고 해서 지금 주대인은 자살을 좀 결심하고 있죠. 자, 자결을 결심하고 있는 거지. 자, 이유는 뭐예요? 현중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현중이가 나 죽으라고 눈치 줄 때 안 죽었다면, 죽었다면 현중이가 안 죽었을 텐데라는 현중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김일병이 혼자라면 살 수도 있는데라는 어떤 김일병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가 죽어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콧소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뺐다. 뭐야? 그쵸. 우리 이렇게 놀라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죽으려는 건가?'라고 위기감이 고조돼요. 그때, 바로 그때 주대희의 귀에 은은한 콧소리 사이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대요. 뭐야? 반전이죠. 그전에는 '주대희 죽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하고 김일병이 고개만 대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주대희의 귀에 무슨 소리가 하나 더 들렸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자, 이 개 짖는 소리는 인가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인 거죠. 인가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야. 자, 근데 이게 진짜로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헛것을 들은 건지 이건 좀 분분해요. 사람마다 좀 소설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혹자는 "이게 주대희의 환청이다."라는 거야. 이게 주대희가 살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자,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헤쳐나갔다. 자, 김일병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즉 한마디로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등성이를 넘어서면 된다. 그러나 김일병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 채 갔다. 아, 그러니까 김일병은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아 뭐야 라고 주대의의 한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청이라 치부하는 거예요. '아 뭐야 이 사람 이제 죽을 때 다 돼 가지고 헛소리 듣나?' 뭐 이런 거지. 주대인은 김일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뭐겠어요? 김일병에게 "너 살 수 있어."라는 그 희망을 주고 싶었고 자기 역시 그것을 받고 싶었다는 거야. 자, 삶의 희망인 거죠. 김일병이 드러누우며 혼잣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라고 약간 삶의 희망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약간 점점 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주대의가 쏜 거야.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 주대의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곤 또렷하게 "날 업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지금 주대의가 권총을 김일병한테 거누면서 자기를 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김일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단은 무서우니까 등을 돌려 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걸어라."라고 인제 주대의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다. 듬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좀 서 엎인 주대의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그다음에 "잠깐만." 하고는 계속 인제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의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일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대의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 마지막에 이러다 죽을 필요는 무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의를 향해 거듭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대의가 지금 총을 겨누고 김일병한테 업고 걸어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김일병이 억울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자, 김일병의 내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일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한마디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권총이 지금 내 귀에 있다는 거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즉 권총이라는 생에 대한 어떤 위협이, 그치? 나를 죽이려는 그 권총인 거잖아. 위협이 오히려 살게 하는 의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생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는 일인 거지. 자, 그대로 똑바로라고 하면서 지금 주대의가 굉장히 명령을 막 내리고 있어요. 그제야 김일병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인지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 우리 막 엄청 뛰면은 막 목에서 피만 나잖아.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너무 힘든 거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구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 닿은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진짜 안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베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자, 진짜로 초가집과 사람과 개가 보여요. 즉 삶의 희망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삶의 희망의 구체화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정말로 보여. 근데 그 순간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주대의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즉 주대의가 죽은 거예요. 그쵸. 굉장히 여운 있는 결말인 거죠. 김일병은 살았고요. 주대인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아이러니함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 보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세 인물이 있죠. 자, 주대이와 현중이와
김일병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군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장 높은 사람,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김일등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쫄따구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보면은 주대희와 현중이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나오죠. 자,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주대희는 자기가 아픈데도 살고 싶으니까 이 부하들을 시켜서 없게 하는 거죠. 자, 현중이는 너무 살고 싶은 나머지 주대희랑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자, 현중이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요. 주대희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내가 살고 싶으니까 주명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반대로 김일병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적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적은 편이야. 근데 오히려 누가 살았어? 그치. 얘만 살았어요. 얘만 살아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죽었다라는 게 지금 이 소설의 아이러니함이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죽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적었던 김일병이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 근데 물론 김일병은 어쨌든 끝까지 주대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일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어쨌든 권총 때문에 억지로 걸은 거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휴머니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이제 삶과 죽음이 온 그 상황에서 남을 돕는 것이 오히려 사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현중이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이유는 얘 혼자 떠났기 때문에 발을 헛디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삶에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건 6.25 전쟁 때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번 소설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